새벽 5시 한강 교각 아래에서 구조대가 한 청년을 발견한다. 구조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청년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는 순간 그 이름은 지강호였다. 바로 그때 지강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한다. 발신자는 누나였다. 병원 응급실의 긴급한 순간들. 의식을 되찾은 지강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을 위해 휴대폰을 건네려 하지만 지강호는 필사적으로 거부한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응급실을 울린다. 3개월 전 친구들에게 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다. 담당 의사와의 상담에서 지강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실을 털어놓는다. 친구들이 모은 돈 2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날, 다단계 업체 사무실이 텅 비어있던 순간 친구들의 원망 어린 눈빛, 그리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3일을 떠돌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다. 지은호는 지강호의 대학 동기들을 하나씩 찾아 연락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다. 순이는 가게 문을 열어놓고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지은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며온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던 이상철은 새벽 4시경 한강 근처에서 구급차 소리를 듣는다. 뉴스에서 나온 20대 남성 구조 소식을 들으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낀다. 이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지역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춘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다. 지은호가 카페에서 야근 중일 때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온다.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은호는 눈물을 참으려 애쓴다. 그리고 즉시 택시를 잡아탄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호를 본 지강호는 고개를 돌린다. 지은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지강호를 끌어안는다. 지강호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지강호는 지은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다. 대학 선배의 소개로 시작된 투자, 친구들을 끌어들인 것, 그리고 2천만 원이 사라진 것까지. 지은호는 동생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한다. 돈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지만 강호, 네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엄마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고 퍼부었다. 순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강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겨온다. 순이는 지강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한다. 지은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 지은호는 자신이 모아둔 돈과 가불까지 해서 친구들에게 우선 배상할 계획을 세운다. 비록 전액은 아니어도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은호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이지혁이 나타난다. 지은호는 망설이다가 지강호의 상황을 털어놓는다. 이지혁은 지난번에 지은호가 코디네이터 비용만 받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돌려준 것을 언급하며 그 돈을 다시 받고 마음대로 집에 정식 인테리어 코디네이터가 되어달라고 제안한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흔들린다. 어떤 마음으로 지혁이 자신에게 말한 건지 더욱더 알기에 고마웠다. 지강호의 사건을 알게 된 박성재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다단계 업체를 추적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기를 친 적이 있는 업체라며 변호사를 통해 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성재의 말에 이지혁은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성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은호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도울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 계열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리를 소개해준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두 사람의 제안에 당황한다. 두 남자는 겉으로는 지은호를 배려하는 척하지만 서로를 향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지은호는 이런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혼란스럽다. 한편 고성이는 박영나의 개인전 준비로 바쁜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영나의 행동을 통제한다. 박영나는 로봇처럼 대답하지만 이지화는 그런 모습이 어딘지 어색하다고 느낀다. 박영나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다. 거실에서는 박진석과 박성재 사이에 긴장이 흐른다. 박진석은 성재에게 고성이를 외면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식을 버린 여자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오직 고성이뿐이라고 강조한다. 복도에서 이 말을 듣던 고성이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지만 곧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간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바라보며 냉소적인 표정을 짓는다. 아버지 앞에서만 연기하는 그녀의 모습이 못마땅하다. 박성재의 차가운 존댓말에 고성이는 미묘한 상처를 받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다. 한편 병원 로비에서 지강호의 퇴원 수속을 하던 은호는 뜻밖의 사람을 만난다. 바로 이상철이다. 지은호가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로비 의자에 앉아있던 이상철은 지은호를 보자 얼굴이 환해진다. 이상철은 직장 동료 병문안을 왔다고 하고 지은호는 남동생이 다쳤었다고 소개한다. 이상철은 지난 철거 현장에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지은호에게 커피를 사준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지은호는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난다. 이상철의 모습이 다정했던 아버지와 닮아 있어서 더욱 그렇다. 지은호는 10년 전에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동생과 셋이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상철의 표정이 숙연해진다. 지은호의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 이상철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퇴직 후 일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큰아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이 너무 고지식했나 싶다고도 한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신다. 짧은 만남이지만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전해진다. 이상철은 지은호의 착한 마음씨에 감탄하고 지은호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 둘 다 상대방이 자신의 인생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는 전혀 모른 채 헤어진다. 카페로 돌아온 지은호는 오수정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는다. 오수정의 직설적인 도대체 너의 마음속에는 누가 더 끌리는 건데? 라는 질문에 은호는 말문이 막힌다. 머릿속에는 지혁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한편 지혁은 성재와 함께 맥주 한잔하며 속내를 드러낸다. 성재에게 지은호에 대한 관심을 직접 물어보자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은호를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지혁의 표정이 굳어진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복잡하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피곤한 모습을 걱정하며 말을 걸어본다. 박영나가 대답하려는 순간 고성이가 나타나 영나를 데려간다. 고성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지환은 더욱 의심을 품는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강호는 정순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지강호도 어머니를 껴안으며 운다. 지강호는 은호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한다. 오후 카페에서는 지은호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린다. 지난번과 같은 번호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는 제안이 온다. 지은호는 불안하면서도 희망을 품는다. 혹시 정말로 강호의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있지만 불안함이 밀려온다. 수정도 조심하라며 당부한다. 드디어 박영나의 개인전이 열린다. 화려한 갤러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기자가 작품의 주제를 묻자 박영나는 창백한 얼굴로 고성이가 준비한 답변을 하려다가 갑자기 멈춘다. 고성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영나를 바라보고 이지환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박영나는 갑자기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한다. 이 그림들이 자신이 그린 게 아니라는 것,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작가의 작품을 샀다는 것을 폭로한다. 갤러리가 순식간에 술렁이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댄다. 고성이가 황급히 달려와 영나의 입을 막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지환은 충격에 빠진다.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지은호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나타난다. 그런데 나타난 사람은 예상과 전혀 다른 중년 남성이다. 김 대표라고 소개하는 그의 눈빛이 어딘지 음험하다. 지은호가 강호 사건과의 관련성을 묻자 그는 애매한 대답을 한다. 김 대표는 더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테리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일 한 번만 도와주면 동생 친구들이 잃은 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지은호의 눈이 커진다. 2천만 원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니.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한다. 같은 시간 지혁은 아지트 카페에서 지은호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정식 계약서에 사인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다. 지혁은 불안한 마음에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지만 전화는 꺼져 있다. 김 대표는 지은호에게 이상한 서류를 내민다. 지은호가 서류를 자세히 보려는 순간 김 대표가 재촉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며 지금 사인 안 하면 기회가 없다고 한다. 지은호는 망설인다. 뭔가 이상하지만 강호를 위해서라면.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지혁이 들어온다. 지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린다. 김 대표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진다. 은호를 기다리던 지혁은 수정에게 수상한 전화 내용을 듣고 이상하다 싶어 은호에게 달려간 것이다. 지혁이 지은호 옆에 앉자 김 대표는 서류를 황급히 치우고 서둘러 자리를 뜬다. 지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지은호는 지혁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 지혁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진다. 지혁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자신에게 먼저 말하라고 당부한다.
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른다. 카페를 나온 김 대표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계획이 틀어졌고 남자가 방해했다고 보고한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가 이지혁에 대해 흥미를 보이며 계속 지켜보자고 한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지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마음대로집 정식 코디네이터가 되겠다고 말한다. 지혁의 환한 미소 뒤로 창밖에서는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과연 지은호를 노리는 세력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박영나의 폭로로 인해 고성이에게는 어떤 위기가 닥칠까?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고킹과 함께해요.